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1.2%, 수익금은 약 40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2.6%,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980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8.7%,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530만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지수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일으킨 AI 붐을 기점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2023년 3% 중반, 2024년 4%, 2025년은 4에서 4.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역시 2023년은 월 10만에서 40만 명의 강력한 고용 증가에서 2024년은 월 20명대로 둔화되고 있으며 2025년 들어 마이너스가 여러 번 나오며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6년 1월 들어 13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잠정적 수치일 뿐 확정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완만한 상승세에 있으며 고용은 지속적인 냉각세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실업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크게 튀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실업률이 급등하려면 신규 채용 감소보다 대규모 해고가 폭증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내 기업들은 대규모의 해고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와 기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022년에서 2023년 팬데믹 이후에 가열된 초과 고용이 이후 2026년까지 이르기까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지수는 미국 증시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미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가 완전한 고용인 만큼 고용지수는 곧 금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고용지수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변수인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금년 2026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고용지수를 눈여겨봐야 변동성이 심한 지금의 증시를 감정을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용지수 중 실업률이 S&P 500과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1990년부터 발생한 주요 이벤트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990년 걸프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프전을 시작으로 당시 S&P 500은 마이너스 20%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5.4%에서 침공 이후 5.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가 하락이 1990년 발생하였지만 이후 실업률은 1992년까지 무려 7%대로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업률은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빠 부시는 전쟁의 승리로 지지율이 89%까지 급등하였지만 전쟁 이후 1992년까지 실업률이 무려 7.8%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실업률 급락 여파로 아빠 부시의 지지율은 다시 30%대로 곤두박질하였고 결국 1992년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S&P 500은 2002년 4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당시 실업률은 버블 발생 전 3% 중반에서 2003년까지 6%까지 증가했습니다.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닷컴 버블 역시 실업률은 후행적 성격을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아들 부시였습니다. 취임 직후 닷컴 버블을 맞이하였으며 지지율이 55%까지 하락하였으나 9.11 테러라는 대형 이벤트가 되려 미국인들을 직결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지지율은 무려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안보를 명분으로 한 중동 전쟁을 기반으로 미 증시 폭락과 실업률 폭증에도 아들 부시는 2004년 대선을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7년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S&P 500은 무려 57% 수준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전 4.6%의 실업률은 무려 10%까지 급등하였기에 기술 버블보다 금융 버블이 더 무서움을 보여주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 파기가 오랫동안 그리고 깊게 발생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또 아들 부시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들 부시만큼 온갖 풍파를 경험한 대통령도 아마 없을 듯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급등은 조지 부시 지지율을 35%까지 하락시켰고 결국 이러한 여파는 2008년 오바마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0년 코로나 쇼크입니다.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의 발생으로 S&P 500은 마이너스 33.9%까지 하락하였고 전염병의 여파로 실물 경제가 멈추었기에 실업률은 무려 14.8%까지 급등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과 동일한 도널드 트럼프였고 전 세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팬데믹의 특징으로 지지율은 하락하기보다 40% 중반대에서 행보하였습니다. 급락한 실업률은 2021년 3.9%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체감 경기 악화 및 코로나 대응 미비로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2022년 인플레 여파에 따른 베어마켓 당시입니다.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며 S&P 500은 2023년 12월까지 마이너스 24.5% 하락하였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 당시 실업률은 3.5%에서 4%대로 고용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즉 주가 급락이 고용 악화로 연결되지 않았던 드문 베어마켓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2022년 중반부터 30% 후반대까지 떨어졌기에 2024년 트럼프 정부가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고용보다 생활비와 바로 연결된 실질 구매력이 지지율을 더 강하게 좌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90년 이후 발생한 주요 5가지 이벤트별 지수 급락과 실업률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증시 급락 이후 고용은 후행적으로 결국 악화되었고 이 고용 악화는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2026년에 트럼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까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준수하고 GDP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4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즉 데이터 지표와 달리 미국인들이 직접 느끼는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트럼프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율 상승을 위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할 것이며 특히 미국인 대부분의 자산이 집중된 주식시장 역시 큰 이벤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 재무부 TJ 잔고는 약 9,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 재무부 TJ 잔고에 있는 이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며 미국 증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러한 엄청난 돈의 흐름이 AI와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AI와 크립토 수혜가 가능한 ARM, 로빈후드, 아마존 3가지 기업에 투자 중에 있음을 한 번 더 언급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